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한국인의 오랜 가시욕 중 하나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부자들은 신분에 따라 99칸 이하의 큰 집에 살면서 대가족이 많은 일꾼들과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집을 높게 지으면 죽음이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만약 전쟁이나 세상이 혼란이 빠지면 규모가 큰 부잣집이 먼저 피해를 당하기 십상인데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큰 집에 살면서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현대의 부자들은 전통적으로 돌과 나무로 지어왔던 저층의 건축물 대신 최첨단 건축 자재를 사용해 하늘을 뚫듯이 초고층으로 빌딩을 짓는데 속설에 마천루의 저주라 하여 고층 빌딩을 지은 국가는 최악의 경기 불황을 맞고 기업은 사업운이 쇠락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알아봅니다. 고려 왕조는 산천 디보 도감이란 간청을 설치해 산천의 기륭 즉 자연의 넘치고 모자람을 연구했고 땅의 힘 즉 지기를 키우는 디보책을 통해 국운의 연장을 꾀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국역풍수의 하나가 가옥의 높이를 제한하고 궁궐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집을 높게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선밀기라는 책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양기가 강한 땅이고 높은 집, 즉 고르는 양기, 낮은 집, 평역은 음기를 지녔으니 여기서 산이 많아 양기가 성한 고려 땅에 다시 양기를 지닌 고층의 집을 짓는다면 양기가 너무 강해져 결국 산천의 음양조화는 깨지고 구운까지 쇠락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고려의 서경이던 평양에 현재 105층의 유경호텔이 우뚝 서 있는데 이 호텔이 북한의 국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지요. 중국의 저명한 풍수사인 왕중환은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유경호텔을 철거하지 않으면 재앙의 행성이 김정은의 머리에 떨어질 것이라고 해 흥미롭습니다. 유경호텔은 동양의 피라미드로 불리며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삼각형 건물이 될 것인데 1987년 착공 후 외부 골조 공사만 마친 뒤 오랜 세월을 방치했다가 2011년 가까스로 외관 공사를 마쳤으나 지금까지 전체를 개관하지 못한 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왕중환은 삼각형 건물은 피를 불러오는 불의 살기를 지닌 흉한 모습으로 형태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 많다고 했지요. 그런데 유경호텔이 재앙의 불씨가 된 이유는 흉한 삼각형 건물이기보다는 오히려 평양 시내의 금수산이 해발 95m로 낮은 산인데 그 3배가 넘는 330m 초고층 호텔이 지닌 불길한 징크스로 바로 마천루의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과욕과 오만의 종말을 상징하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벌을 내렸고 그러자 싸움이 벌어져 바벨탑은 결국 처참하게 부서졌으며 인간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봐 잔뜩 겁을 먹었지요. 이것은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는 나라는 저주를 받아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또 초고층 사업을 진 기업은 사업운이 다해 쇠락한다는 바벨탑 증후군으로 불리다가 현대어와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로 세상에 널리 퍼졌지요. 마천루의 저주. 또 왕중환은 솔깃한 주장을 했는데 2011년 김정일의 사망도 유경호텔이 가져온 대재앙과 무관치 않고 북한의 국운을 되살리고 싶으면 하루빨리 유경호텔을
철거해야 하며 이것은 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애군을 막는 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공을 맡은 노동당의 105호 돌격대를 영원히 기념하고 평양의 옛 이름인 유경을 본따 지은 건물을 과연 쉽게 허물 수 있나요? 그래서 왕씨는 북한의 국군을 1년 불여 1년이라 말했지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빠진다는 1년 불여 1년. 실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초고층 빌딩이 비운을 불러온 사례는 많은데요.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된 1931년 세계의 대공황이 찾아왔고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부르주 할리파가 완공되기 전 두바이 정부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지요. 그런데 가장 악건은 2001년 항공기의 자살 테러에 의해 폭파돼 그라운드 제로가 된 세계무역센터이지요. 왜 하필 그 빌딩이 테러의 대상이 됐을까 하고 생각하면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110층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도 초고층으로 사옥을 지은 기업은 사업원이 세력한다는 마천루의 저주가 회자되는데 특히 건물명에 가장 높다는 의미의 숫자가 들어간 31빌딩, 63빌딩이 기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1970년 산미그룹이 청계천변에 지은 31층의 31빌딩은 서울의 명물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서울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스카이 라운지를 찾았다고 하고 남산에 오른 사람들은 그 빌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층수를 세기도 했지요. 산미그룹의 운명은 순탄치 못했는데 한때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잘 나갔지만 결국은 경영 악화로 1985년 이 빌딩을 산업은행에 넘겼고 마침 그 해에 63빌딩이 준공되면서 한국의 최고층 빌딩이라는 감투도 15년 만에 뺏겼지요. 신동아그룹 산하의 대한생명이 여의도에 지은 63빌딩은 황금색 유리로 외관을 치장한 첨단 건물이고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 도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캐처만 날이면 인천 앞바다까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IMF 이후 대한생명이 하나그룹에 매각되면서 63빌딩도 하나그룹의 소유가 됐고 빌딩명도 현재 63스퀘어로 바뀌었지요. 자, 이래도 주위보다 높게 지은 집은 제보가 늘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123층의 롯데 월드타워인데 서울 관광에 나선 외국인들은 반드시 찾아가 보는 랜드마크 빌딩이지요. 그런데 2016년 이 빌딩이 완공 후 롯데그룹에 어떤 시련이 닥쳤는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사드 배치와 엮이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이 통째로 중단되는 등 그룹 안팎으로 여러 불운이 닥쳐왔고 회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시련이 언제 끝날지 참 걱정입니다. 21세기 한국의 랜드마크로 추진되던 상암 DMC의 133층인 라이트타워, 송도의 151층인 인천타워, 용산의 111층인 트리플원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러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군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잘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풍수는 허영과 허세를 탐하는 대신 실속과 안전을 추구하는 동양의 생활 철학입니다. 자, 그럼 초고층 빌딩을 지어도 마천루 저주를 받지 않아 나라의 국군 또는 기업은이 세력하지 않는 묘책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한국에는 주변보다 높고 큰 집을 짓고 살았지만 여러 환란을 겪으면서도 위험을 피하고 집을 안전히 보존한 이야기가 정용채 가옥과 운조로에 전합니다.
중요 민속자료 제124호인 화성의 정용채 가옥은 안산인 해운산이 노적봉이라 대대로 제복을 누릴 명당이라 소문난 집인데 19세기 초에 건립되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지만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요. 대체로 안채, 사랑채, 바깥채, 안행랑채, 대문간채가 월자형을 이루는데 서쪽에 낮은 산줄기를 등지고 동쪽을 향해 배치되었습니다. 이 가옥이 온전하게 보존된 비결은 바깥에서 보아 건물이 작게 보이도록 앉힌 자양의 해답이 있지요. 50칸이 넘는 큰 집이나 길에서 보면 전체가 아닌 대문짝만 보이니 실제보다 작은 집처럼 보이게 건물을 배치했고, 이것은 도로에 접한 면보다 안쪽으로 깊게 여유를 두고 지은 건물이 복이 있고 오래도록 번영을 누린다는 풍수 원칙에 딱 들어 맞지요. 즉, 큰 집도 도로에서 보아 작은 집처럼 보이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작은 집도 큰 집처럼 보이도록 허세를 떨면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초고층 빌딩에 적용해 해석하면 어느 지역을 대표하고 위치 파악의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적 빌딩보다는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는 3, 4위 고층 빌딩이 보다 실속이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또 초고층 사옥을 지어도 기업은이 쇠락하지 않는 지혜를 구례 운주로의 쌀 디조와 굴뚝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운주로 중문체에는 쌀이 3가마 들어가는 200년 된 원통형의 쌀 디주가 있고 아래쪽 뚜껑에 누구나 쌀 디주를 열 수 있다라는 뜻의 타이능해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요. 운주로 주인은 주변에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쌀 디주를 열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했더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와서 쌀을 퍼갔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다시 대가판 놓았으니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이 있지요. 또 운주로의 굴뚝은 특이하게도 높이가 매우 낮은데 이것은 밥 짓는 연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굴뚝에서 저녁 무렵 밥 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목구멍으로 침을 꼴깍꼴깍 삭힐 것이니 운주로는 굴뚝이 낮아 많은 연기가 나와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깔리며 스르르 없어졌으니 그 집은 예로부터 밥 짓는 연기가 안 난 집으로 유명했지요. 이 가옥이 한국 전쟁 중 빠지산들이 근거지로 활동한 지리산 자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0년간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던 것은 주변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까지 배려한 주인의 고매한 인품 덕분이지요. 네, 빌딩은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주변 환경과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신분이나 분수를 망각하고 높고 큰 집을 지으면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아 구설수에 휘말리고 나아가 초고층 빌딩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약하고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가로막아 불편을 주니 그래서 불길하고 재난 시에도 피해를 크게 당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21세기 여러 나라와 글로벌 기업들은 더 높은 하늘을 차지하려고 마천루 경쟁이 뜨거운데요. 초고층 빌딩을 지어도 마천루의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정용채 가옥의 건물 배치에서 보듯 실제는 큰 건물이나 외부에서 보면 건물 규모가 커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둘째, 운주로의 쌀디주와 굴뚝에서 교훈을 얻듯이 나눔을 실천하고 약자를 배려해 세상에서 그 덕을 아낌없이 친송하는 나라와 기업이 먼저 돼야 합니다.